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는 서재에 반드시 갖춰야 될 문방사우나, 문방사보를 갖추고 계신지요? 붓과 먹과 벼루, 종이, 이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서예와 관련돼서 서예 옆에 임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이시죠? 예. 네, 회장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서예협회 회장 오광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상임부지회장 장복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서예 서체 이것을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옛날에 그 삼국시대 때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삼국시대 때 그 신라라든가 고려 때 보면은 우리나라 서체가 발달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중국 서체를 갖다가 썼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해서인 경우는 그 구양순법을 갖다가 썼고요. 또 횡서인 경우는 그 왕이지체를 갖다 썼죠. 그 이후 이제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이르렀을 때는 그 조맹부라는 분의 그 송설체를 갖다 썼고요.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조선 말기에 와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추사체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 한자권에 있는 나라들이 주로 이게 이제 그 서예를 하게 되는데 보면은 뭐 중국이라든가 대만 또 한국 또 일본 그런 베트남 뭐 이런 정도의 그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우리나라는 서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본은 또 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보면 또 서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세종시에서 그 서예 협회를 맡고 계신데 그 서예 협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죠. 네, 그 부분을 좀 잠깐 시청자분께 안녕. 예. 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97년도에 연기군이라고 있을 때 연기군 시절에 네. 97년도에 서예를 시작한 그 연기 서예 동호회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한 20여 명 정도가 이렇게 해다가 그다음에 쭉 나가다 우리가 서예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늘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그 연기 서예 동호회로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연기군에 있는 모든 서예를 우리가 통합을 해서 같이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연기군 서예인 연합회라고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네. 예, 6개 단체가 이제 2008년도에 됐고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회원전을 시작을 해서 네. 계속 해가지고 나오다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좀 전국적인 그런 그 활동을 좀 서예 활동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회원을 가지고 한국 서예협회 세종시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단체를 만드는 것이 한 11개 단체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인원으로 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상임부회장님께서는 뭐 워낙 또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뭐 주민자치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또 상임부회장으로서 또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데 주로 그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시회장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보조를 하는데 이제 뭐 서예 대전 하면은 그 행사에 따른 준비물 같은 거 보조해드리고 회원전 할 때 우리 세종시에 회원이 한 100여 명이 넘어요. 이제 매년마다 올해가 11월 이제 회원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전을 지금. 네. 그래서 그 뒷바라지 해드리고 회원들이 100여 명 되다 보니까 세종에 좀 한 11개 지부가 있어요. 이루어져가 있어요. 네. 거기 각 회원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 회원전 작품을 받아가지고 그 작품으로 이제 문화원에서 매년마다 회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는군요. 예. 이게 이제 그 서예 그러면은 뭐 한문도 있지만 또 한글도 있지 않습니까? 서체가 그 한글 서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서체가 있는지요? 한글 서체는 이제 정자체가 있고 네. 또 이제 그 흘림체가 있고 네. 판본체가 있고 네. 서간체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한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과거에는 그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주로 이제 한문들이 그 주를 이뤘습니다만은 1443년이죠. 그 훈민정음을 그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셔서 1446년에 이제 반포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글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글체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궁에서 쓰던 궁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궁에 있는 뭐 여자분들이 또 이 서로 간에 편지를 주고받는다 해서 이제 내간체라고도 얘기하는 거가 있고요. 거기에는 물론 뭐 정자가 있고 또 훈림체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본체가 있는데 이제 우리 훈민정음이라든가 두시연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판본체죠. 그걸 보면은 아주 정자체가 있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판본체의 인쇄본 쓸 때 그 쓰는 체죠 그게. 그래서 지금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주로 어느 체를 쓰시나요? 여기 서체가 지금 뭐 5개 서체가 있는데 한글은 저희들이 주로 이 지역에서는 많이 하지를 않고 그러시죠. 네. 서울이나 이런 그 대도시에서 한글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저희들 그 시골 입장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네. 이제 한문을 쓰는데 네. 해서체, 네. 행초서체, 네. 전서체, 예서체 네. 또 이제 추사체가 또 있는데 추사체는 별로 많이 쓰지를 않고 그렇군요. 또 이 지역에서는 이제 문인화, 네. 문인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게 이제 전서 그러면은 그 원래 진시황 때 이제 궁에서나 아니면 관청에서 주로 쓰던 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그걸 통일을 한 체인데 이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상형문자 비슷해요. 그래요. 예. 상형문자. 예, 그거 써보셨습니까? 저는 한글을 쓰고 있어요. 한글 쓰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쓰기도 어렵고 하다. 그래서 예서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예스 있어요. 네, 예서체가 이제 그 정막이라는 분이 그 진시황 시대에 만드는 그 최초의 그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보면은 이 전서에 예숙이 되어 있는 글씨체다 해서 예서라고도 하고 또 노예들조차도 쉽게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서체다 해서 이제 그 예서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그 초서가 또 나옵니다. 네, 초서는 이제 후한대의 그 장지라는 분이 그게 창시한 것인데 굉장히 흘림체죠. 흘림체라서 이게 그 한문을 아주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점이라든가 핵 같은 걸 간략하게 줄여놨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행서체 아닙니까? 행서 같은 경우는 원래 해서가 이제 정자체죠. 예, 정자체인 그 해서하고 이 흘림체인 이 초서하고의 중간체, 그러니까 반흘림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 유명한 분은 뭐 우리 회장님께서 잘 아시는 당대의 그 3대 명문가라고 알려진 구양순체라든가 또 그 당시에 뭐 유명한 분이 그 3대 명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육조체. 네, 그 유명한 명인 중에서 뭐 우세남 씨라든가 또 뭐 저수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그 대가를 이뤘던 그런 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체들이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그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체를 쓰는 것은 부회장님 어떤 체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제 해서에서 바로 이제 행초로 들어가니까 행초를 많이 쓰지요 보면 지금 조금 그렇죠. 실력 있는 분들은 예. 그러시죠? 네, 뭐 행초서가 뭐 서해의 꽃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그 회장님께서는 주로 쓰시는 체가 어떤 체를? 저는 행초서, 네. 예서, 네, 예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쓰실 때 가장 그 힘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힘드시던가요? 힘든 건 뭐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워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별로 힘든 건 없는데 이제 붙잡는 거, 네. 이런 것이 좀 어렵죠. 그렇죠. 행초 쓸 때는 네. 좀 그걸 이런 그 정자체 같은 것은 붓을 쓰고 그대로 좀 이렇게 하지만 행초서는 좀 다르게 이렇게 손놀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붙잡는 법도 뭐 단국법도 있고 쌍국법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게 참 어려우시고 어려워요. 네. 그 뭐 글씨체에 따라서 또 잡는 방법도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네. 우리 부회장님은 주로 한글을 쓰시는데 한글에서도 어떤 거를 주로 쓰시게 되나요? 저는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펴내신 이제
훈민정음을 네. 그 쓰고 이제 그 단계에 쓰고 이제 정자 아하. 걸린 채 서간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예. 그럼 뭐 상당히 잘 쓰신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 골고루 조금 설출합니다. 네, 네. 이게 또 가르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냥 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서예가 옛 선현들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만은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이것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안 네, 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글쎄 이제 이게 좀 서예가 그 전에는 좀 서예인들이 많이 늘었었습니다 이게.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좀 줄어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연합회를 만들 때는 한 2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150명의 인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그 세종시에는 서예 장소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그 넉넉하지를 못해서 네, 회원들이 모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네, 뭐 그때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쓰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서예하는 서예인들이 보통 우리 그 세종시로는 평균 연령이 67세 이상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네, 있긴 있지만 네, 평균 네. 연령이 그런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는 입장이고 해야 집에 가서 쓴다고 그래야 별로 실력 향상도 되지도 않고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쓴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써가지고 발표도 좀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고 그래야 구태 한다고 그러면 2시간밖에 안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실력 향상이 잘 되질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서예인들이 약간 실증을 느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그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이거 상임 부회장님, 이거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실력 향상을 하려면 이게 2시간 꼭 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서예를 조금 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예. 하나를 완결할 수 있는 건데. 예, 제가 그 지금 좀- 제가 지금 또 전업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예가 자꾸 이렇게 회원 수가 줄어지고 또 바깥에서 좀 이 서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책적으로라도 이게 좀 옛날에 우리가 역사잖아요. 이거 서예라는 것은 이것을 좀 발굴해가지고 그 지역에 공부할 수 있는 그 여건 좀 만들어줬으면 하고 저도 그 바람입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서예학과가 199개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 원광대학에 그 예. 서예학과가 있었는데 그게 또 폐과가 됐어요. 그것도 지금 네. 그래서 그랬었어요. 이게 우리 이 문화가 점점 이게 사그러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그렇죠. 어쨌든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서예협회에서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글을 쓰실 때 이게 목을 갈잖습니까? 네. 네. 그거 몇 시간씩이나 가시나요? 보통 목 가는 것은 요사이는 그 먹물이 좀 그 판매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네. 가는 거야 한 20분, 30분 정도 가르면 쓸 수 있는 그런 먹물이 되죠. 네. 저도 갈아 쓰는데 네. 30분을 가는데 그 가는 그 시간도 저한테는 뭐라 해야 되나 숙련이라 해야 되나 네. 공부지 그게. 그렇죠. 예, 먹을 갈아가지고 먹향을 맡으면서 글었으니까 네. 예, 서예 하는 사람의 뭐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정신통일. 정신이 통일되고 집중도 되고 네. 인내심도 생기고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은 벼루를 몇 개나 없애셨어요? 지들은 뭐 벼루는 집에서 하나 쓰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나 쓰고 또 제 사무실에서 쓰고 이렇게 3개를 가지고 보통 3개씩 소장하고 있지요. 네. 뭐 그렇다고 아니, 아직 뭐 다 바닥 난 건 아니고 바닥난 건 없고요. 아직은. 이게 추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70평생에 그렇지. 이게 벼루를 10개를 구멍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만 하더라도 뭐 대단하신 천자루를 그 달궜다 이런 말씀이 있을 대단하신 정도로 이게 분이에요. 정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지금 먹 말씀을 하시니까 묵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묵향 참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묵이라는 게 옛날부터 이제 그 오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갈아놓으면은 뭐 검정색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그 분놀리면 어떡하냐에 따라서 그 농염이라든가 그렇죠. 또 비백이라든가 선염이라든가 윤갈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먹물도 또 5가지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면은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목에 5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이게 갈아서 이제 아주 그 물을 많이 탄 거를 갖다가 이게 청묵이라고 하잖아요. 청묵. 예, 그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안개를 그린다든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문인화를 그릴 때, 또 뭐 안개라든가 아니면 구름을 그릴 때 이제 그거는 문인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이죠. 그렇죠. 문인화에서. 그렇게 이제 쓰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진하게 하는 것들이 또 있죠. 단묵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이 먹보다는 물을 조금 더 많이 탄 이게 이제 단묵이라는 게 있고, 그거보다 조금 지나면 이제 중묵이라고 해서 이제 산수화 그릴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농묵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제 그 진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갈아서 이게 이 반나절 정도 지나면 이게 물이 이게 증발이 되잖아요. 그런 묵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보면은 지금 이 수양도 된다 하셨는데 이게 가시면서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심정축필증이다 해서 네. 정신이 바르면 글도 바르다. 그렇죠. 옛날 분들은 그래서 이 서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꼭 반드시 이어져야 될, 계승돼야 될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뭐 잘 쓰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명필 그러면 우선 뭐 이승만 전 대통령 꼽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박정희 전 대통령도 아주 잘 쓰신 분이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잘 쓰는 한문을 잘 네, 김영삼 대통령 잘 썼죠. 네, 뒤에도 없었고. 그래도 뭐 명필이다 할 때는 뭐 그 세 분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시죠. 어쨌든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왕이지체라든가 구양순체라든가 또 송설체인 그 조맹부체라든가 또 이 안진경 그 노공체라고 그러죠. 이런 아주 뭐 장장한 쟁장한 대가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문화혁명에서 상당 부분이 이게 이제 숙청이 되면서 맥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해에는 우리나라가 더 훨씬 더 앞서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 뭐 유명하다고 하시는 개공 선생 같은 분, 그분은 이제 큰 글씨는 못 쓰니까요. 뭐 세필이나 쓰고 그러시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뭐 여초 선생이라든가 또 일중 선생이라든가 이분들 글씨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아주 반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뭐 행초서의 뭐 최고의 그 대가라고 얘기하시던 그 청암,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고강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맥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그 안타까움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 그 상임부회장도 뭐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죠. 전수를 시킬 수 있고 또 이 서해인들을 갖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구상들을 하실 텐데요. 그게 그 전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교과 과목에 서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선생님으로 지금 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그러시죠. 하는 분들이. 네. 네. 근데 서예과라는 게 없어져 버려가지고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도 지금 서예학과가 4개인가 이렇게 있다가 다 폐교되고 폐거가 지금 됐죠. 하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게 정규 교과 과목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규로 교과 과목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학생들이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예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나서 저희들도 그 서예협회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규 교과 과목에다가 좀 넣어달라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소회의에서는 결정이 됐고 네. 통과가 됐고 네. 정기 국회에서 이제 통과만 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확정적은 아닌 거지만 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돼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교과과목에 넣어서 공부를 한다면은 앞으로 이 서예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위원회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이제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라면 그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글쎄요.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법사위를 거쳐서 법사위에서 이제 자구 수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본회의에 넘겨지면 거기에서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군요. 예, 예, 네, 네, 네. 우리 또 여성들 같은 경우도 지금 쓰시는 분들이 그 종종 계시긴 있지. 합니다만은 예. 이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다수가 아니고 보면 그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한 30% 참여하는 프로그램 여성분이 많이 적지요. 네, 또 젊은 여성들은 직업을 택하다 보니까 하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들도 주로. 네, 여성분들은 주로 이제 한글을 선호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근데 어렵고 세종시에는 아직까지 한글을 가리키는 전문 선생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가 서울에 어쨌든 있는데, 네. 이 세종대왕을 예. 그 명칭을 따기도 했고 또 한글을 써야 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뭐 보면은 관공서조차도 한글을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참 그 안타까움이죠. 네.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세종시에서 한글 서예를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또 그 가르치기도 하고 또 후학들이 양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뭐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세종시가 지금 이름 자체가 세종대왕의 세종 따서 세종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도시면은 지금 모든 동네 이름이고 전부 다 이제 한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네. 우리가 세종시 전체적으로 이제 한글로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으니까 저의 바람은 각 이제 중자치 프로그램에 한글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좀 가고자 줬으면 하고 저는 그 바람입니다. 네. 이게 한글 같은 경우는 서체가 너무 이게 단출하죠. 이를테면은 뭐 판본체라는 게 이제 예. 우리나라 그 한글 판본체, 최초의 그 정자. 서체인데, 예, 헐리. 예. 그거 외에는 지금 뭐 특별한 서체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 네. 지금 보면 뭐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한글을 가지고 뭐 좀 변형된 그런 글자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우리 서예의 한 부분으로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아직은 것 같고요. 좀 멀었을 아직은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전적으로 또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예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젖어들으면은 서예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캘리그라피 그것이 좀 네, 어렵-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한문서에는 도외시 될 것 같고 그럼 한글도 제대로 이게 판본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될 것 같다. 예, 이런 제가 또 써봤어요, 우려가 안 그래도. 네. 제가 한글을 지금 쓰고 있으면서 이제 캘리를 좀 배워봤어요. 며칠 네. 나가 보니까 제 기존의 글을 잊어버리겠더라고요. 이 전통 우리 한글 써야 되는데 이거 쓰면 그냥 모양을 내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렇죠. 이거 쓰면서 뭐 예쁘게 뭐 이렇게 모양을 내가 그때 꽃 쓰면 꽃에 꽃 이렇게 막 하는데 한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식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래 보니까 판본체가 그거 캘리 가지고는 서예로 들어가는 거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죠. 작품성도 떨어지고 그냥 그거는 이제 취미생활 약간의 취미생활로 즐기는 거지 작품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저로서는 지금. 네. 판본체 같은 경우는 뭐 핵의 굵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캘리그라피하고는 약간 그 차이점이 많죠. 많은 차이점이다. 네, 네. 판본체는 한글의 기본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한글의 기본은 한본체를 다 배우고 그다음 정자가 들어가고 흘림이 들어가고 서간체 이제 멋을 내면서 글씨 들어가는 거지 그게 지금. 그러니까 켈리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오늘 이 서예와 관련돼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협회를 끌어가시는 그 아주 중요한 직책에 계신 회장님과 상임 부회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꾸만 그 아쉬움만 자꾸 남는 예,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회장님 그 마무리 발언으로 네. 지금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예. 있으시면 좀 하시죠. 예, 예.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12년도에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그 기념으로 우리가 서해대전 하나 만들자. 네. 아까 우리 단체도 전국적으로 좀 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서해협회를 만들듯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서해대전을 만들어서 전국 단위로 해서 우리가 한번 교류도 좀 하고 해보자 해서 서해대전을 저희들이 이 12년도 9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군의 그 보조를 좀 받아가지고 시의 보조를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7회를 저희들이 엊그저께 9월 13일 날 7회 서해대전 그 전시회를 끝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좀 앞으로 좀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해인들이 좀 더 확보가 많이 돼야 되겠고 또 기본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를 하려면 장소가 제일 문제인데 그 장소 관계가 좀 부적절하게 돼 있어서 그것도 좀 확대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지금 서해 그 협회에서 지금 연합회를 만들고 금년도가 11회째 이제 그 회원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참 어디 가가지고 뭐 제대로 뭐 우수상이나 대상이라는 걸 못 받았습니다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서해 그 회원전을 하고서부터 그 각지에 나가서 우수상도 좀 저희들이 수상을 하고 또 대상도 좀 수상을 하고 이런 그 입장이 됐습니다. 네. 사실상 많이 그 실력이 향상이 된 거죠. 그런데 장소가 없으니까 이게 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해대전도 좀 많은 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그 서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좀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 우리 서해종시 전 회원들이 좀 열심히 서해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상임부 회장님께서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 지 회장님 말씀하시듯이 여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한테는 그 세종시에서 되신다면 우리 시장님은 것도 좀 서해인들을 위해서 세종시 전 서해인들을 위해서 큰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거 저 해주셨으면 하고 저도 그 바람입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옛부터 내려오던 문방사업 여러분 서재에 꼭 하나씩 갖추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서해라는 것은 옛 선조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전승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